2005년 여름 40대의 서씨는 전라남도의 자네 시골 마을에서 농사를 지으며 살아가고 있었다. 그는 평생을 묵묵히 땅을 일구며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다. 함께 자란 친구들은 대부분 도시로 나나 새로운 삶을 개척하거나 결혼해 가정을 이루었고, 어떤 이는 좋은 직장을 얻어 성공적인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러나 서씨는 도시 생활이 체질에 맞지 않았다. 잠시나마 도시로 나나 적응하려 했지만 소음과 복잡한 생활, 차갑기만 한 인간관계 속에서 그는 점점 지쳐갔다. 결국 몇 년 전, 더 이상 도시 생활에 잠기지 못하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그가 돌아온 고향은 예전과 많이 달라져 있었다. 사람이 살지 않는 빈집들이 하나둘 늘어갔고, 나이가 들어 기력이 시한 노인들은 더 이상 농사를 지을 수 없는 상태가 되어 있었다. 젊은이들은 모두 떠났고, 남겨진 노인들은 점점 더 외롭게 살아갔다. 한때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다늑했던 마을이었지만, 이제는 낮에도 전마담이 단돌았다. 잡초가 무성하게 자란 논밭과 무너져가는 밤자는 마을의 쇠란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그럼에도 서씨는 자신의 자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했다. 그는 혼자 사는 노인들을 찾아다니며 그들의 삶을 돕는 것을 하나의 일처럼 여기게 되었다. 집집마다 들러 고장난 전구를 달아주고 끼니를 거르는 노인들에게 밑반찬을 챙겨주며 생활을 보살폈다.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홀로 남겨진 노인들은 더욱 힘든 시간을 보내야 했기 때문이다. 그 중에서도 서씨가 특히 신경을 쓰고 있던 노인이 있었다. 마을 끝자락, 산 안의 작은 집에서 홀로 지내고 있는 잠시 할머니였다. 여름이 훌쩍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운이 좋고 건강하셨던 할머니는 최근 들어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다. 몇 해 전만 해도 손수밭을 일구며 야채를 키우셨고, 날이 좋을 때면 마당에서 고추를 말리며 지나가는 사람들과 담소를 나누곤 했다. 그런데 며칠 전부터 할머니의 모습이 달라졌다. 밤마다 기산을 오르내리며 길을 헤매다니거나 막대기로 땅을 파는 행동을 반복하는 것이었다. 뿐만 아니라 주멀주멀 혼잣말을 하는 모습도 자주 보였다. 그냥 혼잣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보이지 않는 누군가와 대화를 나누는 것처럼 보였다. 멀리서 바라보면 그 모습은 기이하기까지 했다. 그날도 서씨는 할머니가 신경 쓰여 평일 저녁 밑반찬에 한 보따리 챙겨 자전거에 실었다. 그리고 먼지 날리는 기포장길을 따라 한참을 달려 할머니 댁에 도착했다. 낡고 소름한 나무 대문 앞에 자전거를 세운 후 대문을 열고 안으로 들었었다. 할머니, 계세요? 서씨는 텐마루 앞에서 할머니를 불렀지만 대답이 없었다. 집안은 조용했고 일기척조차 느껴지지 않았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며 어두컴컴한 깃산을 바라보았다. 또 산에 올라가셨나? 걱정스러운 마음에 가져온 밑반찬을 마루에 내려놓고는 바로 깃산으로 발길을 옮겼다. 시간은 어느새 저녁 8시. 여름이지만 해가 저물어 산속은 이미 어둠이 짙게 깔려 있었다. 서씨는 숨을 헐떡이며 산길을 오르다가 바닥에 엎드려 있는 할머니를 발견하고 깜짝 놀랐다. 할머니, 여기서 뭐 하세요? 큰일 날 뻔했잖아. 그가 바나나 손을 뻗으려는 순간 할머니가 조용히 손짓하며 말했다. 조용히 해, 이놈아. 서씨는 얼떨떨한 얼굴로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대체 뭘 하시는 거예요? 내려가요, 빨리. 하지만 할머니는 단호했다. 바닥을 가리치며 말했다. 도대체 딴 손에서 무슨 소리가 들린다니까. 내가 얼른 내려가서 샀다 저와봐. 아무래도 여길 파봐야겠어. 서씨는 순간 할머니의 말이 이해되지 않았다. 그러나 할머니의 표정은 진지했다. 장난을 치는 것도 아니었고 헛것을 본 사람의 표정도 아니었다. 마치 정말로 딴 손에서 무언가를 느낀 것 같은 얼굴이었다. 그는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할머니를 부축했다.
할머니, 이제 그만 내려가요. 날 밝으면 병원부터 가보셔야겠어요. 할머니를 간신히 부축해 짐으로 돌아오자 대문 앞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 평소 얌전했던 마당의 개가 갑자기 대문을 향해 으르렁거리며 짖기 시작한 것이었다. 처음에는 그냥 짖는 것 같았지만 자세히 보니 귀의 흰동이 달려왔다. 마치 대문 앞에 누군가 서 있는 것처럼 경기하듯 으르렁거렸다. 그리고는 몸을 움츠리며 꼬리를 잔뜩 말고 기짐으로 도망쳐버렸다. 개가 저런 행동을 보이는 건 처음이었다. 그 모습을 보고 서씨도 순간적으로 등골이 서늘해졌다. 할머니는 그 광경을 보며 아무 말 없이 대문을 바라보았다. 그리고는 한참을 응시한 후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저 개가 뭔가를 본 개야. 사람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이 귀의 눈에는 보인다면 그것이 귀신이 아니면 도대체 무엇이겠냐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듯하게 기이한 일이었지만 서씨는 그다지 신경 쓰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는 코웃음을 치며 진짠한 할머니에게 말했습니다. 아무튼 오늘은 그냥 쉬세요. 산에 가지 마시고 내일 아침에 더만 가시죠. 서씨는 마당을 가로질러 대문 쪽으로 걸어가며 할머니를 안심시키려고 했습니다. 그 순간 마당에 바람이 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대문이 지기한 소리를 내며 움직였습니다. 대문 바깥은 어두컴컴했지만 아무도 찾아온 사람은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무서운 눈빛으로 대문을 응시하며 서씨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밤은 여기서 자야겠어. 할머니는 틈만 끝에 기어있는 방을 서씨에게 내주었습니다. 서씨는 집으로 돌아가서 톡 쉬고 싶었지만 할머니가 불안해 보였고 혼자 두고 갈 수는 없었습니다. 날이 밝은 후에는 병원에 데려가 치매 검사를 받아야 할 것 같았습니다. 서씨는 밤바닥에 이불을 펴고 누워 작은 창문을 통해 보이는 뒷산을 바라보았습니다. 저기 도대체 뭐가 있다는 거지? 그는 계속해서 불안한 마음을 떨칠 수 없었고 결국 이불 속으로 몸을 숨기며 잠을 청했습니다. 피곤함에 지쳐 스르륵 잠이 들었지만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갑자기 마당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서씨는 놀라 잠에서 깨어났고 할머니가 또 산으로 갔다고 생각하며 서둘러 방문을 열었습니다. 마당은 어두웠고 그 속에서 흐릿한 사람의 형체가 서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서씨는 잠에서 덜 깬 상태였지만 그 형체가 할머니라고 생각했습니다. 할머니, 왜 여기서 뭐 하세요? 그러나 그의 말에 걸음을 멈춘 형체는 갑자기 삶을 질질 끌며 대문 밖으로 나갔습니다. 두 팔은 힘없이 늘어져 있었고 고개는 톡 숙인 채로 홀린 사람처럼 보였습니다. 서씨는 급히 대문을 열고 할머니를 쫓아가며 할머니, 어디 가세요? 라고 물었지만 할머니는 아무 대답 없이 계속해서 삶을 끌고 산으로 향했습니다. 서씨는 허름지둥 옷을 대충 걸친 채로 할머니를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할머니의 걸음은 너무 빨라서 서씨는 아무리 달려도 할머니를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숨을 헐떡이며 산을 뛰어 올라갔고 그렇게 한참을 올라가고 나서야 아래쪽에서 삽을 들고 숲을 내려가는 한 남자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남자는 뭔가에 쫓기는 듯한 모습으로 바지는 흑투선이었고 급히 산을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서씨는 그 남자를 보며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그를 불렀습니다. 저기요. 이 시간에 여기서 뭐 하세요? 하지만 남자는 서씨의 목소리를 전혀 듣지 못한 듯 마치 그나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남자는 서씨를 스쳐 지나다녀 깊은 숲속으로 들어갔고 상을 던져 버리더니 마치 무언가에 쫓기는 듯한 표정으로 산을 내려갔습니다. 서씨는 이 장면을 보며 별의별 이상한 사람들이 다 있구나 하고 생각하며 다시 산을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산을 내려왔던 남자가 또다시 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는 마치 대자니처럼 다시 돌아온 듯 여전히 서름대며 산을 내려왔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도 서씨는 남자의 모습을 제대로 볼 수 없었고
그 남자는 여전히 그의 시야에서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때 서 씨는 산을 내려가고 있는 남자 외에도 또 다른 사람을 보게 되었습니다. 붉은 나무들 사이에서 20대의 젊은 여자나 서 있었습니다. 그녀는 긴 머리카락을 풀어헤친 채 아주 창백한 얼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모습은 기이하고 마치 다른 세상에서 올 사람처럼 믿겨졌습니다. 남자는 급히 산을 내려갔고 여자는 나무들 사이에서 그를 지켜보다가 갑자기 고개를 돌려 서 씨를 바라보았습니다. 서 씨는 그때 여자의 얼굴에 고통이 서려 있음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분명히 뭔가 말을 하고 있는 듯했지만 그의 귀에는 그 목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 씨는 여자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아보려는 듯 걸음을 옮겨 그쪽으로 향했습니다. 산길을 빠르게 걸어가며 여자를 따라갔지만 여자는 마치 뒤가 달아나면 달아날수록 멀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사이에도 여자는 일정한 거리를 두며 서 씨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서 씨는 숨을 헐떡이며 그 자리에 멈춰서서 여자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그 여자는 마을 사람도 아니었고 서 씨는 처음 보는 얼굴이었습니다. 여자는 자신의 목을 두 손으로 조르고 있었고 눈은 빨갛게 충혈되어 서 씨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자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여전히 들리지 않았습니다. 서 씨는 그 여자가 분명히 무언가를 말하려는 듯한 표정을 지었지만 그 말을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갑자기 여자는 방향을 돌려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걸어가던 곳은 바로 할머니가 항상 엎드려 있던 바로 그 땅이었습니다. 여자는 그곳에서 멈췄다가 마치 연기처럼 스르르 사라져버렸습니다. 서 씨는 순간적으로 담아나며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그 순간 그는 그녀가 사라진 그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땅 속에서 무언가의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아무리 귀를 기울여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확실히 땅 속에서 누군가의 목소리가 새어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때 서 씨는 할머니가 했던 행동을 떠올렸습니다. 마치 꿈에서처럼 그는 땅바닥에 엎드려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가 땅 속의 소리를 듣고 있을 때 갑자기 눈앞에 돌빛이 번쩍이며 마을 사람들이 산으로 올라왔습니다. 그들은 서 씨를 발견하고 그를 향해 다나왔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가 무언가 이상한 일을 벌일까봐 매우 경계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사람들이 떠나버린 마을은 더욱 혼태해져 있었고 흉흉한 소문이라도 돌까봐 마을 사람들은 극도로 예민하게 반응했습니다. 삶을 빼앗길 서 씨는 여전히 땅속에 무언가 있다고 주장했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고 그를 억지로 자막 끌어 산에 내려갔습니다. 분명히 땅속에 뭐가 있어요. 서 씨는 손을 뿌리치며 역정을 냈습니다. 그러자 마을에서 거칠기로 유명한 형님이 철을 차며 말했습니다. 미친놈이 이 잠시 할머니란 다니다니 제대로 미쳤네. 서 씨는 아무리 말해봐도 믿어줄 사람은 없다는 걸 알았습니다. 사실 자신이 본 것조차 믿기 어려웠습니다. 그는 흥분을 가라앉히며 다시 말했습니다. 분명히 어떤 놈이 삼을 들고 도망가는 걸 내가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고. 마을 형님은 잠시 주변을 둘러본 뒤 그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 내 말대로 어떤 미친 놈이 사람을 땅에 묻었다고 치자. 근데 땅에 묻힌 사람이 어떻게 말이란가? 정신 차려 이 새끼가. 서 씨는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결국 그는 잠시 할머니와 함께 남겨져 긴 밤을 뜬 눈으로 보내야 했습니다. 다음날 오전 조용한 수울 마을에 요란한 경찰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수납차에서 경찰에 의해 끌려 나오는 범인, 그의 손목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습니다. 그 모습은 영화에서나 보던 범인의 모습처럼 보였습니다. 고개를 톡 숙이고 있는 그 남자의 얼굴은 서 씨가 살에서 보았던 바로 그 남자였습니다. 수염은 많이 자라 있었고 머리 스타일도 바뀌어 있었지만 분명히 그 남자였습니다.
경찰에 의해 산으로 끌려 올라간 남자는 언똠한 곳으로 경찰들을 이끌고 다녔습니다. 오전이 지난 날 무렵 서 씨는 경찰의 통제를 뚫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형사들이 범인과 함께 있는 곳으로 걸어갔습니다. 형사 한 명이 서 씨를 막아섰지만 서 씨는 범인을 똑바로 노려보며 형사에게 말했습니다. 어디 묻었는지 제가 알아. 그 순간 범인의 얼굴이 차갑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자신이 경험한 믿을 수 없는 환영을 진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산을 내려가던 남자나 삶을 버린 곳, 그리고 목을 두 손으로 조르며 무언가를 말하려던 여자가 사라진 곳. 모든 걸 이야기하며 범인은 식은땀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당연히 서 씨는 미칠 사람 취급을 받고 있었지만 경찰은 그의 말을 믿고 말한 곳을 파보기 시작했습니다. 한참을 파내려 가던 중 그때 땅 속에서 여자의 오른쪽 팔이 드러났습니다. 경찰들은 급히 시신 발굴 작업을 계속했고 마침내 깊은 땅 속에 묻혀있던 여자의 시신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 장면을 지켜보던 서 씨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땅을 걷어내고 드러난 여자의 모습은 간만에 서 씨가 본 바로 그 여자였습니다. 그 여자는 두 손을 바지런히 모은 채 마치 자신의 목을 조르고 있는 듯한 자세로 묻혀 있었습니다. 서 씨는 그 여자를 보고서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여자는 정말로 자신이 보았던 그대로였고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경찰들은 시신을 수습하고 마을을 떠났지만 서 씨는 여전히 그 밤의 경험을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그날 밤 경찰들이 떠난 조용한 마을에 어둠이 깔렸습니다. 서 씨와 장 씨 할머니는 마루에 앉아 아무런 말도 하지 못한 채 자신들이 겪은 일을 여전히 믿을 수 없다는 생각만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저 깃털 한숨만 내쉬던 그때 만 안에서 바람 한 점 불지 않던 대문이 기묘한 소리와 함께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대문을 바라보며 조용히 그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집 안에 개가 짖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제와는 달리 개는 두려워하며 계집으로 숨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개는 대문을 바라보며 꼬리를 흔들고 있었습니다. 마치 반가운 사람이라도 찾아온 듯 대를 보이며 엎드려 꼬리를 흔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던 할머니는 편안한 얼굴로 미소 지으며 서 씨에게 말했습니다. 이 처자나 고맙다고 인사를 왔나 보구만. 일찍 못 꺼내줘서 미안하네. 이제 다 잊고 좋은 곳으로 가시게. 할머니의 말이 끝나자 대문이 스르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에 서 씨는 할머니와 함께 아무 말 없이 대문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더 이상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미있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